자, 여러분, 우리 모두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진짜 이야기는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너머에 있는 이 기술이 가진 원대한 약속이 어떻게 우리의 아주 기본적인 권리와 충돌하는지, 바로 그 지점에 대한 이야기 말이에요. 이건 그냥, 미래 기술에 투자하는구나 하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사회의 신뢰라는 개념 그 자체를 아예 새로 설계하려는 한 정부의 아주 거대한 야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바로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우리가 보통 키사라고 부르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요,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책정한 예산이 무려 33억 원입니다. 이 숫자만 봐도 이게 그냥 한 번 해보는 수준이 아니라 얼마나 진지하게 추진하는 구상인지 바로 감이 오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은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가상자산 투기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점이에요. 키사의 목표는 블록체인을 돈 버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 디지털 사회를 단단하게 떠받치는 신뢰의 다리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가장 중심적인 질문입니다. 투명성을 약속하는 이 엄청난 기술이 사실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인 개인정보 보호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보죠. 먼저 블록체인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그 밝은 미래부터 살펴볼게요. 한국의 2026년 블록체인 시범 사업이 아주 좋은 예시가 될 것 같네요. 기사 프로그램의 목표를 보면 이게 그냥 기술을 위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시민들의 일상은 더 편리하게 만들고 기업들한테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주겠다. 아주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내세우고 있죠. 이 표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예산이 어떻게 나뉘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보세요. 24억 원은 민간 기업들의 혁신을 돕는 데 쓰이고 나머지 9억 원은 공공 인프라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민간의 성장이랑 공공의 신뢰,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의도가 명확하게 보이죠. 그럼 그 9억 원이 들어가는 신뢰 인프라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키사 자료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데이터가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모든 기록을 투명하게 추적하고요. 둘째,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좀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한테는 안전한 디지털 지갑을 제공하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기술이 이루려는 세상은 모든 게 기록되고 위조는 불가능하고 굳이 은행 같은 중간 기관이 없어도 서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사회. 와, 정말 멋지고 낙관적인 미래상이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엄청 유망해 보이는 기술에는 아주 근본적인 역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법적 권리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장이 정말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블록체인은 어떤 거래가 있었다는 그 사실 자체는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거래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과연 맞는 정보인지, 합법적인 건지, 심지어 진짜인지까지는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데이터 컨트롤러, 우리말로는 개인정보 처리자라는 법률 용어를 꼭 알아야 해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킬 법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을 뜻합니다. 자, 바로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중앙 관리자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참여하는 그런 분산 시스템에서는 대체 누가 내 데이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요? 답은 좀 충격적일 만큼 간단해요. 바로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망망대해에 선장 없이 떠다니는 배나 마찬가지예요. 법적인 책임을 질 주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공백 상태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죠. 이 표를 보시면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이 어떻게 우리 권리랑 딱 부딪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한 번 기록되면 절대 못 바꾼다. 이게 바로 블록체인의 불변성인데 이게 잘못된 내 정보를 지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삭제권, 즉 이치 권리와 정면으로 충돌하죠. 또 중앙 관리자가 없는 탈중앙화. 이것도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물을 대상 자체를 없애버리는 결과를 낳고요.
이게 바로 진짜 위험한 지점입니다. 만약 나에 대한 틀린 정보가 블록체인에 영원히 기록된다면 어떨까요? 법적으로는 그걸 지울 권리가 분명히 있는데 누구한테 가서 지워달라고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권리는 있는데 그걸 행사할 방법이 없는 거죠. 자, 그럼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이 역설을 풀 수 있는 하나의 해법, 그러니까 투명성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지 그 길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해결책의 핵심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모든 블록체인은 무조건 분산되어야만 해 라는 일종의 기술적 신념, 이 도그마에 도전하는 겁니다. 기술을 위해서 우리의 권리를 희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기술을 조금 조정하자는 아주 현실적인 제안인 거죠. 이 중앙관리기관의 역할을 쉽게 이해하려면 디지털 공증인이라는 비유를 떠올리면 좋아요. 이 기관이 블록체인의 데이터 컨트롤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가 유효한지 확인도 하고 법적인 요청이 들어오면 체인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갖는 거죠. 이 계층별 개인정보 모델이 바로 그 구체적인 방법인데요. 핵심은 공개할 정보와 보호할 정보를 층층이 나누는 거예요. 가장 민감한 원본 데이터는 중앙 컨트롤러가 안전하게 관리하고 외부에는 검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 더 깊은 정보에 접근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모든 접근 기록을 남겨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일 겁니다. 진짜 신뢰라는 건요, 그냥 완벽한 기술 코드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술을 운영하는 사회적, 법적 구조, 즉 책임감 있는 거버넌스가 반드시 함께 해야만 가능하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혁신적인 기술이 나왔으니 여기에 맞춰서 우리의 법을 바꿔야 할까요? 아니면 기술이 아무리 대단해도 우리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기술을 조정해야 할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기술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